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슈퍼스탁 이혜수입니다. 미국 대선이라는 큰 산을 넘기니 이제는 코로나 재확산세라는 산을 다시금 좀 만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불마켓으로 진입했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진단으로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든든한 한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국내도 국내지만 이 미국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기에다가 대선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상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네. 자, 지난주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지금 미 대선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또한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격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걱정을 하십니다만 시장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만을 놓고 보시면은 다우존스, S&P 다 상승을 했고 특히 스몰캡, 중소형주들이 6%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나스닥,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만 0.5% 정도 지난주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코로나19를 보시면은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저기 차트 나오고 있는데 뭐 거의 66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또 사망자 수를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뭐 10,000명은 훨씬 넘는 그런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엄청난 유동성을 한마디로 말해서 퍼붓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죠. 가장 대표적으로 얼마나 자금을 지금 자산 매입에 쓰고 있는지가 나오는 숫자인데 저 숫자를 보고 있으면 과거 경기 침체가 일어났던 2008년 금융위기 때의 1.35조 달러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3.35조 달러나 늘었기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2.2배 수준입니다. 예, 정말로 높은 금액이고요. 지금 또 이 M1과 M2 증가율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42%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M2 증가율은 24% 이상을 지난 4주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정말 어마무지한 유동성입니다. M2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18조 8,950억 달러. 네, 정말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의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미 증시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동성으로만 본 향후 12개월간의 상승 여력이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한 14%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또 이 바이든 인수위원회가 옐런 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뭐 워낙 아시겠지만 옐런 의장은 비둘기파입니다. 근데 이 분을 재무장관에 내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MMT라고 해서 Modern Monetary Theory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부와 또 미 연준이 같이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죠. 예, 통화적인 부양책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혹시나 2000년에 일어났던 닷컴 버블, 뭐 1999년, 2000년이죠. 이것에 재현이 있을 수도 있다. 또 2008년과 비교해 봤었을 때도 상당히 비슷한, 그때는 산업재 버블이고요. 그래서 이런 버블들이 일어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유동성만 놓고 계산해 보면 나스닥은 60%더 올라갈 가능성, S&P는 32%더 올라갈 가능성. 네, 정말 너무 높은 숫자입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유동성은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너무나 많이 풀려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한 반면에 또 여름에 그렇게 뜨거웠던 금 가격은 8월 이후에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그러면 안전자산인 금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 금 가격이 1,9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렇죠. 뭐 거의 2,000달러 근처까지도 갔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 조정을 받아서 1,900달러가 깨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8월 고점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은 고점 대비 11%, 11.5% 정도 하락하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최근에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차트를 보시면은 금융 위기가 일어난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까지의 금 가격을 보시면 거의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거의 1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코로나 위기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 재정 위기가 터질 수도 있죠. 그걸 지난주에 잠깐 짚어드렸는데 기억나시겠지만 네. 그 시기가 2023년 내지 2024년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에 저렇게 보여줬던 금 가격의 100% 상승이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금을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모든 이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지역별 금 공급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 2020년이 피크고요.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3, 24, 25, 20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생산 급감이 일어난다면 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금값이 굉장히 큰 폭으로 2023년, 24년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금을 안전자산으로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같이 보면서 금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전체 포트의 한 15%에서 2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금 가격 또한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금 투자도 포트에서 15% 정도는 유지하는 것을 지향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백신 개발 뉴스와 다시 경제활동 봉쇄가 되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위험자산 시장으로 시장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됐거든요. 네. 이 현상은 시장이 호재에 더 반응을 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봉쇄가 일어난다면 더블 딥에 대한 우려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지금 재정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그만큼 지원책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부분은 파이저의 얘기하는 이 백신 개발 뉴스입니다.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90%의 이 효율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백신이 물량이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결국은 이 코로나19 사태는 내년 넘어갈수록 겨울철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신 뉴스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자금이 지금 이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간 하이힐드 채권 자금 유입 규모가 큰 폭으로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 이상이 자금이 일주일 동안 유입이 됐고요. 또 보시면은 이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 한번 보실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힐드의 거의 10배 이상. 네. 지금 보시면은 뭐 자금 유입이 30억 달러 이상이다. 네, 거의 정말 너무나 죄송합니다. 300억 달러 이상이다. 예, 우리나라 돈으로 뭐 35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그만큼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면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고점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유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계속 주식으로서의 매수가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에 지금이 만약에 주식이 과열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걱정하셔야 되는데 그 지표를 우리가 옛날부터 보여드리는 게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 지수가 보통 제가 언제에 가면 팔라고 얘기를 하냐면 80 이상 올라갔었을 때. 근데 지금 현재 한 59, 60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동성도 풍부하고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공포와 탐욕 지수는 아직까지는 탐욕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주식을 좋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공포와 탐욕 지수도 80 이하이고 유동성도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좀 좋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내 시장 보시고 오셨죠? 네네. 무슨 SK하이닉스 대한민국 시총 2위 종목이 9% 급등 네. 마감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8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돌파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전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내년 반도체 업황 좋게 보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시장 쪽 반도체 부분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주말에 반도체가 움직일 거다라는 투자 레터랑 뭐 SNS를 써주셨더라고요. 많이 네. 올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오늘 저녁장이 안 열렸으니까 지금 추세가 아마 또 더 쓰겠죠. 어쨌든 지금 추세 자체는 확연하게 9월부터 10월 달까지는 변동성을 보였으나 11월부터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제 수요 부분인데요. 반도체 장비 수요가 내년에 1.5배 수준, 올해 1.5배 수준, 50% 이상이나 급등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이 급등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물량 부분이 상반기에 몰려 있다. 전체의 70%나 상반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이 제일 좋을 때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확실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뭐 여러 차트를 한번 보면 반도체 ETF인 속스, 그다음에 또 반도체 장비의 주가인 램 리서치라는 종목, 또 테라다임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또 ASML 그리고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게 다 미국 상장의 반도체 장비 종목들입니다. 네. 차트를 쭉 보시면은 지금 확연하게 이제 쓰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저희가 뭐 모델들을 돌려보면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반도체 3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있어요. 속슬리라고 SOXL이라는 3배짜리 레버리지가 있는데 이것도 단기적으로 앞으로 3개월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이렇게 외국 주식만 좋냐? 그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자그마치 9%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외에 한국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금요일 날 좋았고 오늘도 좋고 여기에 이제 원익 IPS라고 해서 네, 이 종목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쪽이다. 그래서 이 3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쪽으로 놓고 보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오르면 팔아야 되냐 이런 그게 질문들 제일 궁금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계속 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속스 이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를 놓고 저희가 잔존 가치 모델을 돌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정말로 높은 이익 증가율이 2020년, 2021년 계속 이어지고요. 이렇기 때문에 PE도 낮고 또 ROE는 뭐 자그마치 30%가 넘는 수준이 유지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속스의 상승 여력은 자그마치 155%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저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만큼 이제 지금 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일부 보니까 뭐 삼성전자 이제 좀 뭐 목표가 왔으니까 팔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아직은 전반적인 반도체 주식은 파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본부장님이시라면은 속스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아니면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아니면은 종목으로 좀 투자를 하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3배짜리 레버리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주식으로 투자를 이렇게 양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업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대선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을 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열심히 또 취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후 대비를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린 뉴딜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군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자, 결국은 바이든이 말한 어떠한 재정을 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는데 트럼프가 불복하는 건 놔두고요. 어쨌든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오늘 좀 보면 앞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집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1.8조 달러 정도는 뭐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예산안을 들여다보면은 첫 번째는 육아와 교육,
두 번째는 헬스케어와 의료,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복지, 퇴직, 그리고 네 번째가 인프라, 내수 관련 소비. 여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전기차도 들어갑니다. 네. 저기에 숫자가 마이너스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적극적인 부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은 우리는 몇몇 업종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선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바이오 업종입니다. 바이오요?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와 의료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이 업종은 유망하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가 해결이 돼야지만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그렇죠. 이쪽에 백신이 먼저 팔려야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저쪽에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관련된 ETF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헬스케어 쪽에 보시면은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백신 관련된 쪽은 IBB라는 ETF가 있고요. 상승 여력이 지금 100%가 넘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쪽, 지금 바이든 정책과 맞물리는 쪽은 XLV라는 헬스케어 쪽에 ETF가 있는데 상승 여력이 한 6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다른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이오 업종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업종, 계속 지금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5G 업종,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한 20% 정도 투자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 업종에는 한 10% 정도 투자를 하고 네. 또 5G 업종에도 한 10% 정도 투자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이든 관련주로 전체 포트의 한 40% 정도를 만들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대표적이냐? 아까 바이오는 보여드렸고요.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ETF가 두 개가 있는데요. ICLN이라는 ETF와 PBD라는 ETF가 있는데 둘 다 상승 여력이 100%대, 90%대 굉장히 그러네요. 높게 나오고 있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5G 업종으로서는 ETF는 하나가 있는데 5G, 그래서 FIVG, 네, 상승 여력이 한 60%대가 나오고 있고요. 퀄컴은 정말 제가 너무 자주 얘기해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는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5G 종목이다. 네, 또 화웨이에 공급한다는 얘기도 또 나오죠. 예, 결국은 퀄컴이 아마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5G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재생을 포트의 20% 비중으로 그리고 바이오 10%, 5G를 10% 정도 좀 비중을 분산시켜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달 전부터 본부장님은 중소형주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굉장히 강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주가 지났으니 그 뷰가 여전히 유효하신지도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요. 지금 구간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중소형주가 지난주만 해도 또 6%나 급등을 했어요. 그 전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뭐 두 자릿수 상승을 했는데 그 2주 전만 하더라도 3년 동안의 중소형주의 상승률이 거의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2, 3주 만에 지금 벌써 19%대, 20%대 상승을 단기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소형주의 매력도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는 결국 바이든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쓰게 되면 중소형주 쪽으로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내수가 회복이 되면 결국 이런 종목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ETF 세종 3종을 보시면은 전체 러셀 2000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게 IWM입니다. 상승 여력 보시면 한 22.6%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 ETF, 러셀 2000 중에서 성장주에 대한 ETF의 상승 여력은 겨우 한 3.8%밖에 안 나오고요. 반대로 가치주 ETF인 IWN, 이쪽은 상승 여력이 43%나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체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가치주 위주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중소형주 투자의 포트폴리오 비중은 전체 포트에서 지금은 한 10% 정도. 그런데 앞으로 1년 내지 2년을 놓고 봤었을 때는 계속 꾸준히 쌓아 올리셔서 내년 연말까지는 한 20% 가까이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적절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소형주 포트내에서 비중 현재는 10% 정도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 한 20% 정도로 확대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최근 국내 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지수 좋아도 내 종목 안 좋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시장에서 투자 유망 섹터 키워드를 전반에라고 꼽아주셨어요. 이거 네. 어떤 줄임말인가요? 네, 지금 전반에라는 말씀은 제가 거의 한 지난 2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듯이 전반에 전반적으로 다 투자하자라는 얘기인데 전반인데 그래도 이 글자들을 보시면 전이 이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은 이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에는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세 개의 업종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이 전기차 관련돼서는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우선 이 전기차 관련돼서의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니오라는 종목이 중국 전기차 쪽이고요. 그다음 테슬라 다 아시는 거고 둘 다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와 니오, 테슬라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로 놓고 보면 사실 전기차가 중국이 더 커요. 그렇다 보니까 니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대표적인 중국 이 전기차 종목이 있는데 BYD 그리고 길리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도 상승 여력이 제법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저런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뭐 그 이외에도 전기차 부품 쪽으로 뭐 앱TV라고 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는 아까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너지 쪽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아까 보여드렸던 ICLN과 PBD도 있는데 그 이외에도 종목들로 보시면은 이제 다초뉴 에너지라든지 중국 종목입니다. 진코솔라라든지 캐네디안 솔라 다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고 미국 종목은 퍼스트 솔라 그리고 또 유럽 쪽에는 바커케미 그리고 또 한국은 뭐 뻔히 아시겠지만 한화,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좋은 수익 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BBIG에 이어서 하반기 전기차, 또 반도체, 에너지 전반해로 포트 구성 좀 똘똘하게 잘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